챕터 4야. 챕터 4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떠나온 별이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이름이 붙은 커다란 행성들 외에도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는데 어떤 행성들은 너무도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작은 행성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호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이 소행성을 1909년 딱 한 번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첫 국제천문학대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성대히 증명해냈다. 그러나 그가 입은 돈 때문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어른은 언제나 그렇다. 다행히도 소행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 터키의 독재자는 백성에게 서구의 의상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세련된 의상을 차려입고 다시 증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번호까지 내려놓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하면 어른들은 절대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친구 목소리는 어때? 무슨 놀이를 좋아한대? 나비 채집도 좋아한다듯? 어른들은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니? 체중은? 아버지 수입은 얼마래? 하고 묻는다. 그래야 비로소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 화분에 제라늄을 키우고 지붕에 비둘기가 있는 분홍 벽돌집을 봤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참 좋은 집이군 하고 외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 누군가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증거거든 하고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확실히 믿고 더는 물음을 던지며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 모양이다. 그들이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늘 어른들에게 매우 너그러워야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옛날에 저보다 좀 클까 말까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지요. 라고.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겐 그게 훨씬 더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책이 읽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담을 꺼내노라니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버린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내가 지금 그를 그리려 애쓰는 것도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도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게 된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 몇 자루를 산 것이다. 6살 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외에는 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가장 실물을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 한다. 그렇다고 성공을 완전히 확신할 수도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닮은 구석이 없다. 키도 약간 어긋나 있다. 여기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기 어린 왕자는 또 너무 작다. 옷 색깔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근근히 이래저래 더듬더듬 그려본다. 더 중요한 세부사항 몇몇은 틀리게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점은 용서해주기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설명이라고는 해준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너머로 양을 볼 줄 모른다. 아마 나도 조금은 어른들을 닮아버린 것 같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이게 챕터 4의 내용이야. 이 챕터 4는 내용이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아. 그래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첫 번째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이 터키 천문학자라고, 전통 의상을 입은 터키 천문학자라고 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이게 보이나? 약간 이런 그림을 그렸어. 상당히 삐에로 같은. 이게 실제로 터키의 전통 복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긴 해. 코도 좀 빨갛고, 그래서 되게 삐에로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 이게 이 생텍쥐페리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1900년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동양이나 어떤 서구 세계가 아닌 거에 대한 리스펙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터키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터키 전통 의상이 아닌 우스꽝스러운 어떤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 그럼 이 서구의 의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이 모습 있지? 이 모습은 되게 서구 의상처럼 그렸는데 이 앞에 거는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도 이 이야기, 터키 천문학자 이야기도 되게 1900년대 이야기 같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 옷이 그렇게 신빙성을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 만약에 지금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었다고 해도 국제 천문학 대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내면은 그 사람은 되게 존중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지금 21세기 2024년에는 옷보다는 수식이 더 권위를 가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수학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그것을 증명해냈다면 그 사람은 되게 존중받을 거야. 이게 아마 수학적으로 적합한 설명 방식이 요즘 시대에 세련된 옷 같은 거지. 물론 지금이더라도, 지금에서 국제 천문학 대회에 가가지고 세련된 옷을 입었는데 제가 봤어요 라고 증명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증명한 게 아닌 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20세기 초반에는 옷이 더 중요했다, 지금은 수식이 더 힘이 세다 옷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 증명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서구적인 증명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내가 과학적인 증명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모태가 서구권이다 보니까, 학문의 대부분의 모태가 서구권이다 보니까 그 증명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서구적인 이미지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B612호래. 나는 B612호가 어린 왕자에서 나온 건지 몰랐어. 내가 고등학교 때 자주 썼던 사진 어플 이름이 B612였거든. 근데 그게 왜 B612인지 전혀 모르고 썼었는데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런 거였더라고. 나는 전혀 몰랐어. 예언이가 알려줬어. 뭐 어쨌든 그랬다. 그러고 이제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어른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나비 채집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나이가 몇인지, 아버지 수입이 얼마인지,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래. 나도 숫자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특히 집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데, 요즘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값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 왜냐면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대출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녀야 됐고, 아빠가 주선을 해줘서 겨우 대출을 받게 됐고, 이런 거 보면서 집값이 너무 중요하다, 집값은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집값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나도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지. 옛날에는 그래도 집값보다는 그 집의 느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나? 그렇다고 하면은 좀 약간 과거 미화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집에 관해서는 나도 이런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사람을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수입이 어떻고 뭐 직업이 뭐고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 뭐 받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걔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중요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도.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더 진해져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좋은 대학교를 다닌다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사람을 좀 약간 별로 안 좋게 보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된 거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왠지 돈을 많이 번다 그러잖아? 그럼 좀 낭만적이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예술에 관심 없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 꼭 그런 건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쌓이잖아. 뭔가 내가 본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는 확신했어. 아, 어린 왕자는 내면에 있는 나 자신이구나 라고. 작가 자신이구나. 왜냐하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있잖아. 내 친구는 결코 설명이라고는 해준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너머로 양을 볼 줄 모른다. 아마 나도 조금은 어른들을 닮아버린 것 같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 어린 왕자라는 거는 이 어렸을 때의 어렸 다 같이 표현을 하자면 마음속에 어떤 어린 아이인 거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냥 늙은 자기 자신과 어린 아이 시절에 자기 자신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따지자면은 근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되게 애매한 개념인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요즘 과외를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잖아.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여기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그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에 되게 똑같은 사람이야. 숫자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남의 내면에 관심이 없고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최고로 아는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살아온 시간이 또 짧았으니까. 그다음에 아마 생각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대로 좀 따라 하겠지. 그 아이는 아마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겠지. 그러니까 좀 무비판적으로 학습해서 그걸 내면화했을 것 같은데 이때 20세기 초반의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었나 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의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어린아이를 그런 순수함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어린아이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과 20세기 초반에 이 사람이 살았던 프랑스는 다른 세상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함에 아주 가까운 그런 아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잘못이라거나 아닌 그런 건 아니지. 그냥 특징인 거지. 보기에는 좀 안 좋다. 그냥 이런 순수함을 좋아하는 어른인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그래 보이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뭐 걔네들이 그렇다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다음에
세상이 실제로 그렇고 있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는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어른들은 그 모양이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늘 어른들에게 매우 너그러워야 한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되돌려보면 어린아이라고 해봤자 내가 기억이 나니까 한 10살에서 15살 정도겠지. 어린아이도 아니겠지. 하지만 그때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 아, 어른들은 항상 그 모양이지. 어른들은 항상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어른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왜냐면 어차피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상황을 어른들이 이해해서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른들의 도움이 있으면 쉽게 풀릴 그런 일을 겪고 있어도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학원에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고 이제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럴 때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어른들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 내가 한 생각이지 항상 그렇게 맞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어른들은 비록 이해를 못하더라도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도와주려는 노력이 당시에 나에게 꽤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 나는 어른들은 항상 그 모양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이거는 뭐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고 뭐 어른과 아이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나도 쭉 갖고 왔고 이제는 나이로는 어른에 더 가까운 상황이 됐지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어른들한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은 내가 나이가 들었잖아. 이제 어른에 가까운 나이가 됐잖아. 이제 완전 어른에 가까운 나이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한 40살 정도 되면 어른이 된 것 같아. 그 나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점점 친구들이 어른이 돼. 이게 문제야. 친구들이 어른이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은 옛날에는 친구들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들을 그냥 할 수 있었어. 왜냐면 걔네도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친구들이 어른이 되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할 곳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어. 뭐 사소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밤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를 완전히 어른이 된 사람한테는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어른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친구들도 점점 어른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적어지는 거지. 15살 때 그랬던 것보다 27살에 내가 더 이야기할 곳이 없는 거야. 그 점이 참 안타까운 점이지. 그게 이제 시차가 잘 안 맞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차가 안 맞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이야.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이 포인트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른이니까 나도 이제 어른처럼 할 거 아니야. 트럼프 이야기도 하고 골프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면서 어른인 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어른이 아닌데
나를 보고서 아 쟤는 어른이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서로 두 명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둘이 서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두 명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 두 명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잃어버린 거지. 각자 한 명씩 총 더해서 두 명을 잃어버린 거지.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나는 다행히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낭만적으로 보이니까 나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우리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다행히도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데 만약에 나와 다르게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여기서 내가 말한 계속 어린아이, 어른 이거는 그냥 집단 A, B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다른 집단 A, B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되게 이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내가 한 20살이 뭐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원래 다들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을 해보면 20살 때부터 뭐 굉장히 한 5년 정도 24살, 25살 때까지를 친구를 사귀는 데에만 나의 모든 시간을 전부 쏟았기 때문에 나의 경력 개발은 하지 않고 모두 친구를 사귀는 데 쏟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다행히도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지.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드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것도 이렇게 그냥 주저리 술 마시고 하는 얘기처럼 주저리 하다 보면 평생도 하겠지만 그냥 이거는 나름대로 정제해서 이야기하는 버전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 한 얘기는 어린아이와 어른은 서로 이야기를 잘 할 줄 모른다. 서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어른의 입장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자기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가 좋고 어른은 나쁘다라는 이 소설의 맥락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 내가 한 이야기는. 이건 그냥 집단 A다, 집단 B다. 낭만적인 사람이다, 실용적인 사람이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다른 어떤 두 집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다.